동물은 영양소를 이용하여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 우리가 동물이 살아가는데 이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양소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 세포는 가장 바깥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막의 구멍들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영양소가 바이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는 작아서 바로 흡수가 되어요. 바로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 되게 중요한 3대 영양소가 있었죠. 자, 3대 영양소 뭐가 있었죠? 탄단지 기억나십니까?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은 덩어리가 어떻다? 엄청 큽니다. 덩어리가 커가지고 바로 흡수가 된다 안 된다? 네, 세포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 흡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세포막에 구멍이 작아가지고 작은 놈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덩어리가 커서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흡수하게 하려면 그렇죠. 얘네들은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작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한다? 세포에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쪼개주는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작용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학습지로 가서요. 우리 몸에서는 이런 소화기관들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의 침샘, 간, 쓸개, 이자. 이런 곳들이 우리 소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가 일어나는데 관여하는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영양소의 흡수와 소화를 담당하는 이러한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그림은 소화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입을 통해서 어디로 가나요? 입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면 식도를 지납니다. 자, 입과 식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위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지나느냐? 자, 꼬불꼬불한 소장을 지나요. 자, 소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대장을 지납니다. 자, 요게 요 노란색이 대장이에요. 대장을 지나서 대장 끝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항문이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에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아니지만 우리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의 소화 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자, 뭐라고 배웠죠? 실험을 통해서 조금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음식물을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밥을 한 숟가락 먹어요. 그럼 우리가 턱과 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죠. 그쵸? 자, 한번 써볼까요? 턱과 이로 음식물을 잘게 부숩니다. 그럼 큰 덩어리였던 음식물이 작아지죠. 그럼 이것도 어떤
소화작용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계적 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밥이 큰 덩어리의 밥이 쪼개져서 작은 덩어리의 밥이 됐지만 그 밥이 어떤 다른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계적 소화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음식물을 잘게 부숴줘도 세포로 흡수될 정도로 작아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로 흡수될 정도로 작아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소화효소가 필요해요. 자, 소화효소에 의한 소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소화의 경우에는 성질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학적 소화를 거치면 매우 작은 알갱이가 되어서 우리 세포에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소화 과정은 다 이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입에서는 그럼 어떻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느냐? 턱과 이를 통해서 잘게 음식물을 부숴줬어요. 근데도 작은 덩어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또 소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소화 효소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침샘에서 나와요. 분비가 돼요. 나와요. 자, 침샘에서 나오는 이 소화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아밀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침샘이 나오죠. 그쵸? 침샘. 자, 아밀레이스는 뭐냐 하면 탄수화물 중에서도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자, 아밀레이스. 침으로 입안에 분비가 되면 그 침 안에 뭐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게 되는 거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뭘로?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냐면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달달해진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달달해지는 이유가 이 아밀레이스에 의한 화학적 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어서 달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실험이 뭐예요? 녹말액을 넣고 한쪽은 증류수, 한쪽은 침 용액을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증류수는 그냥 물이잖아요. 순수한 물.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녹말에 의한 청람색 아이오딘 반응만 일어나고요. 베네딕트 용액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침용액을 섞은 녹말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침에 의해서 녹말이 뭘로 변해요? 엿당으로 변합니다. 엿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녹말이 있어요, 없어요? 녹말이 없고 뭐가? 엿당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녹말이 없고 엿당만 남게 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이오딘 반응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아이오딘 반응은 색깔 변화가 없어요. 청람색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엿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달한 당 성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베네딕트 반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색깔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색? 황적색.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실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침 속에는 녹말을 당분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무언가가 있구나, 소화효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을 통과한 음식물은요 또 어디를 지나죠?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갑니다. 자, 위로 가면 이 위에서 또 소화가 일어나요. 근데 입에서는 이제 녹말이라는 어떤 탄수화물이 최초로 분해가 됐죠. 자, 위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분해가 되느냐 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최초로 분해합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최초로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펩신이에요. 펩신.
펩신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장 작은 덩어리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제 적당히 작은 덩어리, 중간 산물로 이제 쪼개게 되죠. 그럼 이 펩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위샘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위샘이라는 곳에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위샘이라는 곳에서 펩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도 나온다? 위산도 분비가 됩니다. 자, 이 위산은요, 어떤 물질이냐? 염산이에요. 염산. 우리 염산 알죠? 굉장히 강한 산이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 위험한 물질이 우리 위샘에서 나와서 위로 나온대요. 위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어서 위로 나온대요. 자, 이 염산은 이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자,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고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염산은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염산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음식물에 세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음식물의 세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살균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네, 이제 소장으로 내려옵니다. 자, 소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입에서도 일어났고요. 이제 소장에서도 또 소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위에서 최초로 소화가 일어났는데, 자, 소장에 와서도 일어납니다. 자, 근데 지방은 아직 지금 한 번도 소화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소장에 와서 지방의 소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모두 분해가 되는데, 이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뭐냐? 이자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저 왼쪽에 보면 파란색 이자가 보이죠? 자, 이자라는 곳은 위 옆에 이렇게 얘가 이자예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아니에요. 이자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보냅니다. 분비합니다. 소장으로 분비해서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나요. 자, 어떤 소화 효소냐? 자, 입에서 분비가 나왔던 아밀레이스 녹말의 분해 효소가 이자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분해 효소, 우리 위에서는 펩신이었죠. 자,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트립신입니다. 똑같이 신으로 끝나네요. 그쵸? 펩신, 트립신. 자,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라이페이스 말이 어렵죠. 그쵸?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요 세 가지가 어디에서? 이자에서 만들어져요. 아트라이 뭐 이렇게 앞 글자만 따가지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트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자에서 아트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럼 모두 다 얘네가 소장으로 분비가 되어요. 이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자 옆에 붙어 있는 다른 기관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 옆에 붙어 있는 커다란 얘는 간이에요. 간. 자, 간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쓸개즙이 만들어지면 이 쓸개즙은 어디로 가서? 쓸개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자, 쓸개즙이라고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쓸개즙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요 간에서 만들어진다. 요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자,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어디로? 소장으로 분비가 되어요. 근데 그 소장의 약간 윗부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십이지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십이지장도 뭐예요? 소장입니다. 소장. 자,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요. 왜 십이지장이냐? 십이지장. 이게 손가락을 의미하는 거죠. 12개의 손가락을 합쳐놓은 길이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12지장이라고 해요. 12지장 밑에 이제 쭉 이제 매끄러운 이제 또 소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는 또 뭐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또 나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또 만들어져서 이 소장으로 나와요. 이자액과 또 별개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소장에서는 이제 흡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덩어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덩어리, 최종 산물이 뭐가 됩니까? 포도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의 가장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이 됩니다. 흡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덩어리는 아미노산이에요. 이자액에서 라이페이스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해서 최종 산물인, 자, 흡수 가능한 산물이 뭐냐? 지방산과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이드. 말이 너무 어렵죠. 그쵸? 이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고요. 이 최종 분해된 영양소가 어디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어서 세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장 한번 볼게요. 자, 대장은 소화액은 분비되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 어떻게 해요? 대장에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음식물 찌꺼기를 다 져가지고 우리 뭐로 만든다? 응가로 만들어요. 자, 응가로 만들어서 응가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장의 끝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네, 항문이 붙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셨죠? 자, 그럼 밑에 다시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그림이 한꺼번에 나온 그림이에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선생님이 덩어리가 너무 커서 세포로 바로 흡수하지 못한다.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잘게 쪼개지는 작용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소화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소화작용인데 우리 교과서에 나온 소화작용은 거의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인 화학적 소화다라는 말을 했고요. 자, 탄수화물 중에서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덩어리가 붙어 있죠, 지금. 그치?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러한 자,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늘 다자를 써서 다당류라고 해요. 자, 녹말은 다당류라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이 큰 덩어리인 녹말은 잘게 쪼개져야 합니다. 자, 잘게 쪼개져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2개씩 붙어 있네요. 자, 2개씩 붙어 있는 얘는 우리가 이당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쪼개져서 하나씩 있네요. 얘를 우리가 단당류라고 해요. 탄수화물은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 이런 종류로 되어 있어요. 자, 녹말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당류로 쪼개어집니다. 이 이당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엿당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다당류를 엿당으로 만드는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인데 이 아밀레이스는 어디에서 작용을 하죠? 자, 처음에 우리 살펴봤었어요. 입에서 아밀레이스,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었죠? 네.
네, 침샘에 아밀레이스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입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아밀레이스가 분해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밀레이스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밀레이스는 이자에서 또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자, 아밀레이스, 침샘의 아밀레이스.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 엿당도 여전히 아직 덩어리가 커서 세포로 흡수가 불가능해요. 얘를 더 잘게 또 쪼개주는 뭐가 필요하다? 분해 효소가 또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장에서 또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나와요. 자, 여기 선생님하고 그때 아까 소장에서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뭐가 만들어지죠? 네,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단당류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최초로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어요? 위였죠. 그쵸? 자, 위에서 어떤 소화효소?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커다란 덩어리의 단백질을 좀 작게 중간 정도 크기의 어떤 덩어리로 잘게 쪼갰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또 잘게 쪼갰어요. 자, 펩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쵸? 그 다음에 트립신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네, 펩신은 위샘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 트립신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 트립신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쵸? 자, 트립신은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직 덩어리가 커요. 다시 또 분해해줘야 돼요. 어디에서? 소장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뭐로? 가장 작은 덩어리인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세포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 한번 볼게요. 자, 지방은 입에서부터 위까지 내려오는데도 이제 한 번도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어디에서 최초로? 소장에서 최초로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자, 뭐에 의해서? 쓸개즙에 의해서 지방이 좀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져요.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자, 이 작은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모양이 좀 특이하죠. 여기 진한 노란색이 뭐냐 하면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고요. 요 작은 거 연한 노란색이 뭐냐 하면 지방산이에요. 자, 지금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하나가 합쳐져서 지금 지방 분자 하나를 만들고 있네요. 그쵸? 자, 근데 이 지방 분자는 여전히 덩어리가 커요. 세포로 흡수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세포로 흡수가 되려면 어떻게? 자, 요렇게 쪼개져야 됩니다. 자, 한번 쪼개진 걸 볼게요. 자, 연한 노란색 요 작은 거, 요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 지방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지방산까지 분리가 되면 얘는 이제 흡수가 되어요. 그리고 진한 노란색이랑 연한 노란색 하나가 붙어 있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요 상태도 뭐가 된다? 세포에 흡수가 되어요. 세포 흡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세포 흡수에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덩어리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가 됩니다. 자, 이때 작용을 해주는 것이 이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인데요. 이 소화효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네, 이자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소화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네,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소장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쓸개즙 역시 어디에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서 소장에서 소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지방은 소장에서만 소화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단백질은 위에서 최초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장에서 트립신과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소장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입안에서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와 의해서 먼저 최초로 소화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소장에서 아밀레이스와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작용해서 탄수화물 소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그 뒤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